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미래민 교과서의 자료를 활용하며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글쓰기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글쓰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과정, 그 각각의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글쓰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느냐? 목적, 주제, 그리고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글을 왜 쓸 건지, 그 글 쓰는 목적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설득을 할 것이냐,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이러한 목적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대체 우리가 뭐에 대해 얘기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예상 독자. 요거 왜 고려해야 되냐면요. 예상 독자의 나이가 몇 살이고, 관심사는 뭐고, 지식 수준은 뭐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의 이제 방법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독자가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막 엄청 어려운 전문어를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상 독자도 고려해야 되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성이는 어떻게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를 정했느냐?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했고요. 그래서 글 쓰는 목적은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춰서 글의 유형을 설명문으로 정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거냐? 주변 친구들. 그래서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이제 일단 먼저 우리가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나 내용이 합당한지, 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행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매체, 여러 가지 매체에서 수집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책과 신문은 우리가 인쇄 매체라고 하죠. 이런 매체들은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의 신뢰성이 아무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나 신문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 검색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내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핵심어를 활용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 외에 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와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우리가 전부 다 쓰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선정하면 되는데요. 자, 중요도 판단 기준,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당연히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고르면 안 되겠죠. 저자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 즉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쓴 건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쓴 건지, 증거가 정말 합당한지, 출처가 명확한지, 너무 오래된 자료는 아닌지, 그리고 시각이 중립적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믿을 만한 자료를 선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예상 독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자료는 우리 글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해요. 자, 지금 그래서 윤성이가 수집한 자료와 그 자료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은 까닭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선정하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만 몇 개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찾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쓰지 않았냐면요. 우리 그 글의 주제는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건데 여기 있는 자료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이제 칫솔이나 장난감 등처럼 여러 가지 재질이 섞인 경우의 케이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글에 적합하지 않아서 자료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자, 또 여기 보시면 개인 블로그에서 찾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 페트병이라면 씻지 않고 버려도 된다고 한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료죠. 지금 출처도 없고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사실도 아니래요. 그래서 자료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왜 선정했는지도 여러분 꼭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자료까지 선정을 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자, 우리 설명문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 중간, 가운데라고도 해요. 그리고 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보통 설명 대상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글을 쓰는 이유, 까닭 같은 것들을 밝히고요. 중간 과정에서는 전달하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끝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글의 내용을 구조화시키면 됩니다. 자, 이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수집한 자료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같이 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까닭. 내가 이제 정보를 전달할 거잖아요.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까닭을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활용할 자료로는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되지 않은 모습과 이 재활용된 무색 페트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신문기사에서 필요성을 알려주겠다 하는 자료들 활용할 계획 세웠고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색 페트병을 분리하는 방법, 배출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들을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이 사용할 자료들도 정리를 해놨어요. 자, 끝에는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들을 제시하면서 묻는 문제 당연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개요 내용도 여러분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윤성이의 글쓰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이에요. 단계예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요,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기 윤리. 인용 표시 없이 글을 가져다 쓴 것,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올바른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실제로 윤성이가 쓴 글인데요. 독자들이 어려워할 만한 기사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써야지 라고 이제 윤성이가 생각을 한 건데요. 이제 기사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겠다라고 했던 윤성이의 생각 드러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소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소제목을 쓴 이유, 중심 내용이 더 잘 드러나게 해야겠다. 소제목을 통해서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내가 설명할 때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어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고요. 이 무색 페트병 배출 순서를 그림으로도 제시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과정으로 그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책의 문구, 책에 있는 문구를 인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인용한 건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인용을 했고요. 이렇게 사용한 모든 그 자료들은 여기에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때의 특징, 그리고 자료의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가 하는 거. 자, 그리고 설명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쓰기 윤리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에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단계 한번 볼게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정해야 된다. 맞죠? 저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로 주제,
목적, 예상 독자가 있다는 거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고요. 다음,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글에서 활용할 자료들을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다. 요것도 맞죠. 우리가 하나의 매체 아니고 뭐 책의 인쇄 매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친구들의 글을 보고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을 선정한다.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자료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수집했던 이 자료들 중에서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은 이런 자료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지만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선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전체적인 구조와 순서를 구성한다. 그쵸? 저희가 아까 전에 또 개요 작성할 때 자료를 활용할 계획도 같이 세우면서 처음, 중간, 끝으로 구조와 순서를 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맞는 선지고. 자, 5번.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도록 노력한다. 요것도 맞는 얘기죠. 자, 쓰기 윤리. 뭐 이제 인용해온 거는 이제 뭐 큰 따옴표로 해서 출처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지 않는 등의 이 쓰기 윤리 지켜야 된다는 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